지난 번에 이어서 우리 아이의 엄마표 학습이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엄마표 학습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어지지가 못하게 될 때가 많죠. 중간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이제 학원 가라 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사춘기쯤 되어서 모든 학습을 이제는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아니면 반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제 엄마표 학습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학원에 간다고 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교수를 직접 운영을 해봤지만 이 학원 저 학원 많이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온 친구를 보면은 굉장히 약간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안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말로만, 선배님들을 통해서만 말로만 듣던 그런 사례를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도대체 왜 이 엄마표 학습, 혹은 아이가 집에서 엄마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스스로 집에서 하는 이 학습들이 왜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끝까지 왜 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제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 주도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다른 말로 하면 너무 과밀한 양의 부모 주도 학습으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엄마의 언어 습관이라는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은 이제 셀리 히만과 몇몇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죠. 빠져나갈 구멍을 다 차단한 그런 박스 안에 개를 넣어 놓고서는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를 이제 지켜보았을 때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졌다라는 실험 결과에서 온 이론 이름입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 그럼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는 한마디로 과밀한 양을 요구하는 부모주도 학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밀한 양이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수준에서 너무 과도한 선행학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엄마표 영어 같은 거에다가 좀 적용을 해보면 너무 옆집 아이를 의식하는 온라인상의 옆집 아이를 의식하다 보니까 아이가 별로 이렇게 적응이 안 된 상황에서도 너무 과밀한 양을 아이에게 이제 부과를 한다든지, 뭐 초등이나 유아 때는 잘 모르니까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잘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이가 점차 이제 성장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도하는 학습이 아니라 뭔가 엄마가 설정한 어떤 시간표와 스케줄에 따라서,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지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의욕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오래 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또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교습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의 모습이, 표정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학습에 있어서 아이에게 이 선택권을 주시기보단 부모님께서 뭔가 로드맵을 가지고 과밀한 양을 아이에게 이제 요구를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아이들이 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목표에 미달하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게 뭐 계속 나는 해도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언젠가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시도는 하고 뭔가 이렇게 눈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지만 해도 이제 길이 다 차단되어져 있다라는 어떤 그 큰 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목표량 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도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거나 감당은 가까스로 했지만서도 그것이 실제로 아이에게 내적 동기를 유지시켜 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었던 경우에는 이게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은 엄마가 하도 좋아하시니까, 아이는 사실은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보면은 부모님들의 아이 표정 굉장히 많이 살피게 돼요. 그리고 아이의 표정에 따라서 엄마의 기분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겪으시는데요. 사춘기 이전에는요, 아이가 힘이 없을 때에는 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이런 것들을 해내니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내적 동기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치보다 과도한 양을 부모님이 요구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노출량을 어떻게 해서든 또 끌어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하게 되기 때문에 뭐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처음에 자신에게 동기를 주었던 것이 내적 동기가 아니라 이게 부모님을 이제 기쁘게 하거나 뭔가 외적 보상이거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해왔던 친구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재미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엔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했다가도 나중에는 외적인 보상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이 뭐 이거 하면은 뭐 해줄게 라는 보상 굉장히 많이 걸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달란트 시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책을 매일 뭐 집중 듣기를 잘 해온다든지 제가 내주었던 영상 보기랑 집중 듣기 활동을 잘 해오면은 제가 스티커 붙여주고 이제 마켓데이, 달란트 시장 같은 것을 했었는데요. 이게 한 3학년 때까지는 효과가 있는데 한 4학년이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다 있는 것이고 그냥 뭐 맛있는 거나 사주세요. 조금 쉴 수 있게만 해주세요. 선생님 오늘은 공부하지 말아요. 뭐 이런 말들로 이제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정에서도 굉장히 좀 비슷한 현상들을 여러분이 많이 겪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집 아이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친구들도 이제 자라게 되면서 어떻게 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 아이들의 공부와 학습 습관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굉장히 좀 우리가 방향성을 잘 이제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많이 자주 말씀드려 왔지만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주도하시는 그런 학습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부모님이 심지어 이걸 가지고 너무 지나친 훈육을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아이의 태도, 잘못된 태도에 대한 어떤 훈육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이것을 이 학습량에다가 만약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공부와 오히려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제가 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먼저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 양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사실은 학교에 계시잖아요. 근데 가정에서까지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돼버리면 이게 얼마나 아이들한테는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정해진 어떤 로드맵을 이미 따라가는 상황에서 가정에서까지 이렇게 부모님이 또 다른 로드맵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답답할까 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아이들이 학습량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시는 것이 부모 주도 학습이 아닌 아이 주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길을 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통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좀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을 좀 낮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만들어 주시게 되면 아이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작은 성공 경험이 이런 것과 관련된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턱을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낮춰 주셨다가 이것이 좀 아이에게 효능감으로 다가왔을 때 조금씩 높여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식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막상 내 아이가 이것밖에 안 했어? 라는 마음이 들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이 커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이 해결책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시고 실천하시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계기가 마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하는 그런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 작은 어떤 시도를 통해서 그 벽을 낮춰주는 것, 양을 줄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성공하는 성공 경험을 많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아이와 엄마가 동시에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아이 주도 학습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의 어떤 불안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부모님의 불안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